이렇게 수를 기점으로다가 그 금생수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금생수라는 것은 서로 통했다라는 얘기예요. 통한다, 통했다. 뭐가 통했을까요? 목생화는 외형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고, 집단이라고 하는 것과 단체로다가 사람이 모여지는 것 자체가 목생화예요. 모이는 거, 함께 하는 거, 이게 목생화라고 얘기하면, 금생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대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 아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분, 이런 분한테는 이름을 이렇게 줘주면 좋아. 한마음. 우리가 이렇게 수를 갖다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수를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나 문명이라고 하는 것으로다 지식이 다 하나씩 금생수로 갖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갖춰진 금생수라고 하는 갖춰진 상식적인 선에서의 어떤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막 문명을 갖다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 자체를 갖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금생수라는 것은, 선생님들은 무엇도 잘 모르시는 가운데 금생수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지적 능력을 갖다 갖춘 게 있어. 그게 금생수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했다, 한마음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금생수는. 그럼 선생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양심, 이게 금생수예요. 우리가 모두가 같아지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히트가 될까요, 노래가? 선생님들은 이런 고민할 거예요. 노래 같은 경우,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왜 그렇게 열광하지,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금생수라고 하는, 금생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로 다 뭉쳐진 거야. 아, 나 그 느낌 좋아. 영화를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임들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것들이 금생수. 금생수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의 공감대를 갖다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게 금생수예요. 물론 역사로다 얘기하면 이렇게 금생수라는 것은 그런 문화예술로다가 공감대를 이끌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는 자기만의 다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1920년도까지만 해도 술 같은 경우는 마약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국가에서 술 먹는 걸 제재했어요. 선생님들은 지금은 술 맘 놓고 드시죠. 옛날에는 술 같은 거 먹으면 경찰에서 잡아갔어요.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금생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큰 주제어로다가 이렇게 금생수를 갖다 비유를 갖다 하는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 자체에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금생수는. 이게 금생수예요. 지금 금생수라는 것을 갖다 선생님들한테 설명하면서 인식은 바뀐다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나아진다, 아까 목생화는 나아진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슬로건을 걸지만, 나아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옛날에 20년 전에 트렌드로다 그 영화도 나왔고 책도 나온 것 같은데, 목생화 올라간다, 나아진다, 떨어진다 해요. 이게 목생화예요. 금생수라는 것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요. 떨어진다. 가장 그래서 지식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문화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문명, 물질, 문명, 이런 모든 것은, 선생님들이 왜 인도에 있는 불교가 서방이라고 하는 유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갔는 줄 아세요? 동쪽이 문화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다고. 그게 금생수예요. 그래서 금생수라는 것은 낮은 곳에 간다는 뜻은 또 뭔 말이냐면, 사람은 어떻게든 생존 본능을 갖고 있어요. 금생수는. 인생이,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갖다 할 때 선생님들은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 사람이 궁극적인 사는 목적은 뭐예요? 생존이에요.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명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 하고 보니까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라면 사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금생수라는 것은 생존 욕구, 생존이에요. 생존. 결국은 나 살고자 그러는 거지, 이런 거죠. 선생님들이 많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지만 결국은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주먹질하고 전쟁으로 다 상대를 그랬죠. 요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하루에 50에서 100명씩 죽어나가요. 지금도 이렇게 2022년이라는 세월 같은 경우에 그런 후진국형적인 그런
만행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그런 것들이 금생수, 다 생존 욕구예요. 금생수.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들은 전쟁은 궁극적으로 왜 일어나요? 이념 전쟁이고요. 금생수. 내 뜻하고 틀리기 때문에. 중동의 시아파하고 그 전쟁도 다 이념이에요. 금생수.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만들어 보라고. 금생수. 이런 거를. 도대체 이 시대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갖다가 금생수. 무슨 이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총질을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지. 이게 금생수다. 한마음이 됐으면 싸울 일이 없죠. 이거는 종교가 하는 말이에요. 종교가. 인간 세상은 두 마음이 있고 세 마음이 있고 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77억, 78억에 육박하는 세계 인구가 금생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한 사람의 생각들은 다 틀리다. 그게 금생수야. 금생수라는 것을 얘기할 때, 자, 경금은 원칙을 만들어가고, 신금은 원칙을 늘 따져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잡아진 게 임수예요. 그래서 저 임수를 시장질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경제라는 질서. 선생님들이 뭘 이렇게 주면 물건을 가져오면 돈을 줘야 되는 거. 이 시장질서. 이게 임수예요. 그래서 금생수는 이렇게 사람들은 질서가 있다. 그게 문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 법이라고 하는 자체, 법이라는 자체가 참 애매해요. 그죠? 늘 바뀌어요. 금생수라는 건 늘 바뀌어요. 선생님들은 법이라고 하는 자체에 아래에 있는 게 덕인 건 줄 아세요? 덕. 착하게 살면 아무 문제 없어. 법은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옳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금생수 같은 경우, 덕은, 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 우리가 지식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덕장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덕, 법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목생화라는 개념은 지식을 지향하는 것이지 덕도 아니에요. 금생수는 이런 엄격한 이 삼법에서 이런 법이라고 하는 원칙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게 금생수예요. 그래서 금생수라고 하는 자체에다가 이 개수가 법이고요. 금생수는 요까지 지금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금생수는 도세라는 표현으로 요걸 설명하는 건데 요거는 질서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50년 후에는 선생님들은 집에 냉장고가 2개, 3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이제 밥은 어디서 먹는 거냐고 하면 이 더 클래식 500 같은 요런 데는 있잖아요. 식당층이 있어요. 밥 딱 먹고 딱 올라와서 자면 돼요. 밥은 공동으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집에서 밥 해느냐고 애쓰지 마시고 사 드세요. 돈 더 많이 들어요. 선생님들은 그걸 자각했어요. 지금 저는 뭘 얘기하냐, 금생수라는 시장 질서를 얘기하는 중이에요. 금생수라는 시장 질서가 어떤 질서냐면 지금 20대, 10대, 20대 애들의 지금 음식 문화라는 것이 전화하면 친절하게 집에까지 코로나 한 번씩 다 걸려봤어. 10대, 20대 애들이. 코로나 걸리고서 아주 즐겁게 한 것은 나는 핸드폰에 어떻게 아직 못 시켜 먹는데 시켜서 배달시켜 먹으면 돼요. 그 배달시켜 먹는 음식이 훨씬 더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보다 맛있다는 거. 그거를 능가했다는 거. 능가해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만 가면 그 문화 속에서 마누라가 밥 해주는 밥 맛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식당밥을 먹고 시켜 먹는 것을 할 거고, 식당밥에는 그 지겨우니까 이제 보통 내 클래식 오베 같은 경우는 인류 요리사들이 해주는 음식 딱 뷔페식으로 다 필요한 거 먹는 그런 문화가 생길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금생수, 이거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벌써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행이라고 하는 것 오행이라는 자체를 갖다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금생수가 뭐다. 그냥 자기 원칙이라고 좀 합시다. 그냥 자기 원칙. 근데 실은 한 사람의 자기 원칙이 모여서 전체가 하나로다가 질서가 잡혀지는 거더라고. 지금 선생님들이 요즘 주부들이 시장에서 수박 들고 가시는 주부들을 10명 중에서 1명을 갖다가 봤다는 얘기는 지금 그게 현주소고요.
요즘 수박을 갖다가 무식하게 시장에 사갖고서 들고 가시는 분들 거의 없어. 쿠팡에 시키죠. 그게 금생수예요. 시장 질서가 잡혀지는 게. 자, 천간의 금생수는 신임이든 경금의 금생수든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쿠팡이라는 게 있어요. 쿠팡에 임수 금생수로 시키면 수박 2통 온다는 것을 갖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 것은 금생수 돼요? 금생수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쿠팡에 핸드폰으로다 작동만 시키면 금세 주문하면 끝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직도 수박을 들고 몸을 갖다 고단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금생수가. 그래서 금생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 이거는 쿠팡에서 시키는지 몰라서 선생님들이 밤 12시에 통금이 요즘 아직 있고 10시에 통금 있다가 요즘 최근에 바뀐 게 9시에 통금, 10시에 통금, 12시에 통금, 통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시절에 카카오 택시 딱 부르면 카카오 택시 불러놓고 집 앞에 불러놓고 도착했어요 하고 나가면 되는 이런 시절은 이거는 밖에서 10시, 12시에 아무리 지나가는 차 타봐. 다 예약 붙여놓고 다 가. 이거 30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도 택시 안 잡혀, 그 시간에. 그 금생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 할 말이 없잖아. 세상은 이렇게 카톡 택시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 방법을 몰라서 아직 못 쓰고 있는 잠재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가 노땅이라고 얘기해요. 여튼, 금생수, 이런 것을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지지에 있는 거하고 천간에 있는 거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